모양만 예쁘게 딱 만들어 놓죠. 예, 건축주님들은 그런 것들을 안 보기 때문에 이제 잘 모르겠지만 사람이 다친 사례도 굉장히 많고 사고가 실제로 많이 나요. 기울어지고 휘청하고 감성인형 감성주택. 안녕하세요. 감성주택의 대표장 박지성입니다. 오늘은 모듈러 주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모듈러 주택은 신공법으로서 최근에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건축 형태의 한 가지인데요. 특히 콘크리트 모듈러 주택은 목조에 비해 더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공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콘크리트 모듈러 주택에 대한 얘기를 빼놓고 목조 주택의 모듈러와 그 다음에 현장 주택에 대해서만 비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구독자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건축주 입장에서의 장단점과 업체 입장에서의 장단점을 분류해서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건축주님의 입장에서 이제 장단점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모듈러 주택의 일단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일단 건축 기간이 짧다. 비교적 한 1개월 정도 더 짧게 완공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되고, 반면에 이제 현장 주택은 건축 기간이 1개월 정도 길다는 단점이 나오겠죠. 예, 이런 식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일단 모듈러 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동과 해체가 좀 용이하다. 그리고 반대로 이제 현장 주택은 이제 이동과 해체가 이제 불가하다는 이제 단점이 있겠죠. 그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모듈러 주택의 이제 단점을 본다면 일단 설계상의 공간이 되게 제한이 되어 있다. 반대로 일단 현장 주택 같은 경우에는 설계상의 공간 제약이 없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겠죠. 왜 그러냐면 이제 모듈로 인해서 말 그대로 차에 실어 갈 수 있는 모듈이 보통은 뭐 3m에서 6m 또는 크게는 4m에서 8m까지 이 하나의 모듈을 만들어서 그것들을 이제 합쳐서 이제 공간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설계하는 데 있어서 공간의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넓은 평수를 빼고자 할 때 좀 단점이 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이제 기밀성이 좀 떨어진다. 기밀성이 떨어지고 현장 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밀성이 반면에 이제 우수한 장점을 갖고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로는 얘를 이렇게 대부분 이렇게 다 올려놓는 식이거든요. 붙이고 올려놓고 하는 식이다 보니까 일단 첫 번째 기밀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일단 누수의 위험성이 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방수 부분이 좀 취약하고, 그 다음에 그로 인한 이제 방풍, 말 그대로 외기가 좀 새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 황소바람이 들어온다 그러죠. 예, 바늘구멍으로 황소바람이 들어온다 그러는데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그 결로라든가 이런 부분이 생길 수가 있고, 그로 인한 이제 단열도 어느 정도 좀 약하게 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찌 보면 가장 큰 단점이라고 볼 수가 있죠. 모듈러 주택 같은 경우에는. 네. 그 다음에 이렇게 설명드렸듯이 이렇게 올려놓는 구조이기 때문에 내진 구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견고함이 많이 떨어지죠. 그 반면에 이제 현장 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진 구조에 적합하게 되어 있죠. 왜냐하면 다 하나하나 결합을 해서 다 직접 그 철물로 인해서 올라가는 구조이고, 그 다음에 그 모듈러 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얹혀지는 구조입니다. 물론 그 중간중간에 이렇게 또 다 잡아주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그런 것들이 더 완벽하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직접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얘가 이 콘크리트 모듈러 주택 같은 경우에는 웬만큼 이게 움직이질 않기 때문에 딱딱 맞아 들어가는 게 좀 더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거든요. 근데 목조 주택 모듈러 같은 경우에는 찌그덕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올려놓으면은 그 치수에 제대로 잘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어디는 많게는 막 3cm까지, 적게는 뭐 1cm 정도까지 다 맞지가 않기 때문에 그거를 전부 다 외부의 외장재라든가 내부의 내장재, 몰딩 등으로 그걸 다 차이를 가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견고함이 좀 많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지진이 일어났다고 한다면 위에 것들이 분명히 움직일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커요. 같이 1층하고 2층하고 이렇게 올라가서 똑바로 이렇게 서 있어야 되는데 2층에 어긋나 있는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겠죠. 물론 지진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상관은 없겠지만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로는 단점으로는 이제 이동 설치비가 이제 별도로 들죠.
그래서 현장주택은 이동설치비가 별도로 들진 않고요. 그 다음에 기초공사비가 또 별도로 들어간다는 단점을 갖고 있어요. 근데 현장주택은 기초공사비가 이제 포함된 단가이고요. 그리고 이제 설비에 대한 안정성이 좀 떨어진다는 단점을 갖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1층과 2층의 이제 배관을 별도로 이제 만들어서 연결을 해야 되는데 그 사이에서 연결해서 끼워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그 사이에 들어가서 작업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크레인으로 떠놓은 상태에서 작업을 하고 전기선도 거기를 끊어갔다가 그 안에서 작업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얹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설비에 대한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단 현장주택 같은 경우는 설비에 대한 안정성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한 방에 가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없겠죠. 결과적으로 볼 때는 이제 건축비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거의. 왜냐하면은 이동설치비라든가 기초공사비 같은 게 이제 별도로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 현장주택하고 그 다음에 별도로 들어가는 이제 모듈러 주택하고 결과적으로 봤을 때 건축비가 큰 차이가 나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은 이제 반대로 이제 지금까지 이제 건축주의 관점에서 이제 비교를 한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시공사의 관점에서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로는 이 모듈러 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첫 번째 이제 이동과 해체가 이제 용이하다는 것은 이제 건축주의 이제 건축 업체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용이한 장점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실제적으로 공장 같은 데서 실제적으로 만들어 놓고 그걸 이제 판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동과 해체가 이제 용이하다라는 것들이 어찌 보면은 이제 장점이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공사 입장에서 목조 현장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거의 반면에 단점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시공사의 업체 입장에서 설명을 드리는 건데 설계에 대한 부담이 적죠. 왜냐하면은 이미 어느 정도의 모듈로 인해서 짝짝짝 맞춰서 하는 거기 때문에 설계에 대한 부담이 적고요. 비교적 이제 현장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설계에 대한 부담이 비교적 이제 크다는 말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건축 폐기물이 이제 적게 나온다라는 이제 장점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계속 이제 똑같은 모듈로 이제 만들기 때문에 자재를 아예 계산을 해서 이제 쓰고 또 남은 것들은 또 다른 현장에 쓰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집에 또 쓰고 하다 보니까 건축 폐기물에 대한 이제 건축 폐기물이 적게 나옴과 동시에 자재의 손실이 굉장히 적죠. 근데 반면에 이제 현장 주택은 건축 폐기물량이 더 많이 나올 수가 있고 자재 손실이 더 클 수가 있어요. 어찌 보면 업체 입장에서는 건축 이제 폐기물이라든가 자재 손실이 큰 것이 이제 현장 주택이기 때문에 현장 주택을 함으로써 업체가 좀 더 손실이 크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시공비가 이제 비교적 이제 적게 들어가는 이제 그 장점이 있죠. 모듈러 주택 같은 경우에는 업체 입장에서 왜냐하면은 같은 공간에서 그 다음에 숙련도가 별로 좋지 않은 이제 사람들이라도 분업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이제 만들다 보니까 말 그대로 이제 시공비가 이제 적게 들어갈 수가 있는데 현장에서는 말 그대로 테크니션한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기술자들이 대부분 이제 집을 지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사 비용이 어찌 보면은 조금 더 들어가고 자재도 더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인건비도 좀 더 높기 때문에 공사 비용이 더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건축주의 입장에서는 결과적으로는 건축비 차이는 거의 없다고 했죠. 근데 시공사의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건축비의 차이는 분명히 나올 수가 있죠. 대신에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불합리함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 거꾸로 이제 모듈러 주택의 이제 단점, 이제 시공사 입장에서 봐야 될 단점으로 본다면 그렇기 때문에 어떤 단점이 있을까? 자산 손실이 적고 시공비가 적게 들어가는 대신에 별도의 공장이 필요합니다. 근데 말 그대로 이제 현장주택은 공장이 따로 필요가 없죠. 그래서 그런 어떤 부담이 좀 덜하고요. 그다음에 자재에 대한 이제 재고 부담이 이제 모듈러 주택은 있을 수가 있고요. 대신에 이제 현장주택은 자재에 대한 재고 부담이 이제 없다라는 것이 이제 장점을 둘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로는 이제 하자에 대한 리스크가 모듈러 주택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크다. 대신에 반면에 이제 현장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자에 대한 리스크가 적다. 그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은 제일 큰 하자 리스크가 뭐냐면 방수 그리고 방풍에 의한 결로, 단열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취약하기 때문에 하자에 대한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하자 비용이 이제 많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실제적으로 이제 아마 업계에서 일했던 사람들은 더 많이 잘 알아요.
뭐 그런 게 없다, 뭐 그거는 못해서 하는 얘기다, 뭐 당연히 모듈러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예. 근데 하지만 실제적으로 저도 모듈러를 해보고 박람회 모델도 많이 이제 지금 해보고 했지만은 물론 저 이제 잘하면 그런 것들이 이제 없긴 없습니다. 근데 그만큼 숙련된 어떤 그 기술을 갖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후레싱이라든가 어떤 방수 기밀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철저히 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아무래도 이제 그 프레임 자체가 하단에는 뭐 다른 어떤 뭐 철제제 그 각 파이프라든가 HBM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그 단열 부분에서 취약한 거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떤 하자 리스크가 분명히 더 있다, 그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로는 이제 크레인에 대한 이제 사고 위험이 실제로 많이 있거든요. 근데 현장 건축은 크레인에 대한 위험은 거의 없죠. 실제로 크레인 사고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그 건축주님들은 그런 것들을 안 보기 때문에 이제 잘 모르겠지만은 하다못해 박람회 건축 박람회를 하는 데서도 이제 이동식으로 이제 그 모델을 갖고 와서 이제 하잖아요. 그럴 때도 이제 사고가 실제로 많이 나요. 한쪽이 끊어진다든가 뜯어진다든가 막 이 아이볼트나 이런 것들이 빠진다든가 해가지고서 기울어지고 휘청하고 막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막 찡득찡득대고 막 결과적으로 근데 잘 해가지고서 큰 사고가 난 적도 있지만 웬만한 사고들은 그 자리에서 또 처리해서 모양만 예쁘게 딱 만들어 놓죠. 예, 그래서 실제적으로 크레인 사고로 인해서 그 사람이 다친 사례도 굉장히 많고 현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사고 위험이 굉장히 큰 것이 시공사회의 관점에서 봤었을 때는 굉장히 큰 단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예, 그런 부분들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을 좀 알아듣기 편하게 설명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이렇게 장점과 모듈러 주택의 장점과 단점, 현장 주택의 장점과 단점을 동시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건축주의 입장에서의 관점과 그다음에 시공사 입장에서의 관점에 대해서 별도로 또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모듈러 주택과 현장 주택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